이번 주 주식시장 급등락을 거치긴 했는데 주말인 오늘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신시장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좀 모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대신경제연구소의 최현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7일 만에 순유출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7일 만에 자금이 순유출되었습니다. 유출 규모는 130억 원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4위 키워드는 SK하이닉스, LG전자 반등입니다.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낙커 이컸던 IT주의 반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증권주 낙폭 심화입니다. 1분기 어닝 쇼크가 우려되는 증권주의 낙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가장 움직임이 아침부터 두드러졌던 종목이 SK하이닉스가 아닌가 합니다. 더불어서 LG전자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지금 닷새 만에 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러면서 수급도 상당히 좀 안 좋아졌던 상황인데 이 두 종목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들도 최근에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이런 IT주들, 이학령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에서 IT 주식이 이틀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저께도 좀 우리 주식도 좀 반등을 기대했었는데요. 반등을 못했었는데요. 이틀째 미국에서 IT 주식이 반등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LG전자라든가요, SK하이닉스도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의 반등에 따른 일단은 동조화를 기대하는 그런 쪽에서 매수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실적이겠는데요. 다음 주에 이제 SK하이닉스와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판단으로선 SK하이닉스나 LG전자가요.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혹시 나오더라도요. 시장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주가의 화학주의 상승 반등을 보면은요. 실적에는 큰 상관이 없고요. 철강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실적보다는 단순한 어떤 투자예요. 센티먼트에 따라서요. 주가가 크게 움직이고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실적이 안 좋고 그런 것에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에 동조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리 충분히 빠졌다는 점 때문에 특히 LG전자, 특히 하이닉스가 그렇고요. LG디스플레이는 이 두 종보다 조금 낮긴 하지만은요. 다 결국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반등을 노리는 그런 어떤 기술적 의미도 있을 것이고 일부 투기적 어떤 관점에서 매수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주말장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미국 시장의 방향과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SK하이닉스와 LG전자, 국내 기관들이 그야말로 매물을 좀 쏟아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글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LG전자 실적은 다음 주 25일, SK하이닉스는 26일 예정돼 있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약세를 면치 못하는 업종 중 하나가 증권주입니다. 가장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1분기, 증권회사 결산기로는 이제 1분기가 4월, 6월 달인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래가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증권사들 어닝 쇼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최현기 연구원께서는 증권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산업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센티멘털 측면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약화되면서 거래량이 위축됐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증권주들의 실적 악화 우려가 지금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브로커리지라든가 금융상품 판매 같은 어떤 저위험 지역의 어떤 사업 영역에서는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고위험 분야로 좀 분류가 되는 PI, 그러니까 PI 투자라든가 어떤 신규 사업 영역에서는 오히려 지금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았고 또 워낙 제도적인 어떤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 영역으로 지금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수익 악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리지와 금융상품 판매 영역에서는 이제
이미 그 시장 플레이어들이 수수료율 인하라든가 어떤 뭐 스마트폰을 이용한 거래 같은 어떤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서 좀 수익성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아지긴 어렵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당사 쪽 증권 담당 애널리스트도 지금 이제 증권 업종에 대해서는 좀 중립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 측면에서는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실적 악화 우려와 같은 어떤 시장 충격은 어떤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의 이익은 아무래도 이제 고객 자산이라든가 그거에 그 자산의 회전율에 좀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고객 자산이 증가하는 좀 회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뭐 한국 금융 지주 같은 게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고객 자산이 많은 이 기업들의 어떤 회전율이 증가하면서 좀 수익성이 다른 여타 증권 회사들보다 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권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올해 초에 비해서는 분명 낮아졌지만 중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증권업종 내 어떤 종목 선택으로 좀 접근하신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주들 1분기 4월, 6월 달이죠.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경쟁이 또 격화되면서 수수료율도 좀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부담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에 또 증권주 낙폭이 또 과도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지표 부진과 기술주 선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뉴욕 증시에서는 좀 부닥쳤습니다. 지표들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기준선을 밑돌면서 또 예상치도 또 밑돌았고요. 경기 선행지수도 안 좋았고 또 미국의 기존주택 판매도 안 좋았고 지표는 전부 안 좋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IT 기업들 실적이 워낙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좀 선전하고 있는 양상.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은 지표를 실적이 이겼다. 좀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께서 미국 관련 내용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우선 그 지표, 경제 지표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질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고요. 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번 주 두 차례 열렸던 상원과 하원 벤 버냉키 의장이 어떤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요. 양 3차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분명히 살려뒀기 때문에요. 오히려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은 것에 계속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꼭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IBM, 퀄컴, 샌디스크 그리고 이베이까지요. 기술주라든가요. 그런 온라인 쇼핑 이런 것 쪽이 오늘 장 중에 내지는 장 마감에 쭉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정말 좋은 것은 IBM과 이베이 정도만이 정말 어떤 이익도 좋았고요. 매출도 맞추면서 연간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올라간 건 충분히 말이 됩니다. IBM과 이베이가요. 각각 3% 이상, 8%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구글도 좋아졌다고 하지만은요. 우리 이익 같은 거는 대부분 맞춘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은 오히려 좀 부진한 것이 많았고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도 부족했고 이익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올라갔고 오늘도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실적이랑 주가가 완전히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퀄컴 얘기도 해드렸지만 퀄컴이라든가 샌디스크, 마이크로소프트 다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시간에서 다 2에서 많게는 7~8% 올라갔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기술주들이 단기적으로 이틀 연속으로 좀 반등하고 있냐는 것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요. 프리 어닝 시즌에서 계속해서 목표 이익이나 매출 예상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회사 스스로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요. 그 맞춘 것이 큰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워낙 낮춰놨기 때문에 이제 다음 분기는 조금 회복되지 않겠느냐라는 나름 이제 막연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벤 버냉키 회장이 어떤 그런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열어놨는데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거 분명히 될 것이다. 이번 달 7월 31일과 8월 1일 날 열릴 FOMC에서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베팅하는 다소는 투기적인 어떤 매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기술적 지표 기술주들의 향배가
뭐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아마 그런 투기적 흐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다음 주 초 그리고 그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나올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애플 컴퓨터가 되겠는데요. 애플 컴퓨터가 24일 날 이 서부 시간으로 2시에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할 텐데 재미나는 것은요. 지금 그 많은 기업들이 계속 목표를 그 매출이나 이런 그 목표를 낮춰놨는데요. 애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애플은요. 지금 컨센서스보다 대충 매출이나 이익이 10% 정도 그 상향하는 서프라이즈를 많이 기대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처음 발표된 것이 버라이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버라이즌은 오늘 발표하면서 오히려 주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투자 의견을 증권사 BMO에서요. 그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아주 그 스트롱 셀이죠. 그 강력 매도 의견을 바꿀 정도인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아이폰의 그 개통한 대수가요. 당초 220만 대 정도 예측했었는데 270만 대가 됐다는 것이고요. 작년 10월 기준 금년 5월까지 아이폰의 그 점유율은 미국 내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점에서 전후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따라서 아마 IT주 전반에 영향이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지표들 이게 좋은 기후제냐 나쁜 기후제냐 뭐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지표의 악화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뭐 미국 현지 분위기도 좀 전해주셨고요. IT 기업들 뭐 이익뿐만 아니라 매출, 외형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아무래도 다음 주 24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아무래도 좀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헷갈립니다. 일단 뭐 독일 의회에서 구제금융안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정작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국채 발행 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채 10년물 금리도 다시 좀 치솟는 이런 양상을 보였고요. 오늘 또 EU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영기 연구원께서 유로존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오늘 뭐 이미 이제 20일 날 이제 예정되어 있는 이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이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이제 구제금융 절차라든가 어떤 지원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지난 8일 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이제 필요할 경우에 이제 우선적으로 300억 유로를 스페인 은행들에 지금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었고요. 이제 그것에서 얼만큼 더 진전이 있느냐 여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독일 하원에서는 이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안이 일단은 이제 통과된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금번 회의 결과가 어떤 불확실성 쪽으로 좀 쏠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핀란드 같은 몇몇 국가들은 이제 스페인의 구제금융에 계속적으로 이제 담보 조건을 요구하는 등 어떤 북유럽 국가들은 스페인 은행 지원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어느 정도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지난 그 6월에 있었던 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점이 좀 더 이제 구체화되는지 여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ESM의 이제 국채 매입과 관련돼서 어떤 구체적인 시행 방안들이 나와준다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스페인의 어떤 발행 금리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의 어떤 단기 국채는 입찰이 지금 계속적으로 성공 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역시 좀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가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앉게 하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어떤 ECB의 움직임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그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뭐 기준금리 인하 이외에 어떤 다른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뭐 3차 LTRO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이라든가 아니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어떤 이런 조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유로존 재정 위기가 추가적으로 악화될 경우 이런 조치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에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스페인 국채 금리 상승한 거 일정 부분 좀 부담은 될 것 같은데 시장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실 뭐 유로존 문제는 호재가 나오면 좋겠지만 차라리 소식이 안 들려오는 게 시장에는 호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 시장의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점, 이 점은 그나마 좀 다행으로 좀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외국인 이틀째 순매수입니다. 외국인 현재 순매수 규모 2천억 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열심히 샀고 다른 주식들은 그렇게 안 사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양상을 보면은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서 점차 좀 다른 종목으로도 좀 매기가 확산되는 좀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외국인 매수세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요. 다만 이제 기조적으로 정말 꾸준히 살지에 대해서는요. 그 어떤 그 기본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 외환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환시장이 다소 최근에도 안정세를 좀 보이려고 그러고 있는데요. 결국 달러의 방향, 유로화의 방향, 그에 따른 원화의 가치의 상승이냐 아니면 하락이냐에 따라서요. 어떤 기조적인 외국인의 매수세 여부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종목군별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조언을 드릴까 하는데요. 미국의 그 IT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펀더멘탈에 대한 믿음보다는 기술적 반등에다가 플러스 투기적 관점이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 관련주도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IT 중에서 삼성전자가 조금씩 외국인이 좀 사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마 그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요. 물론 아직도 멀었겠지만 작년 가을 이후 주가가 대반등을 했을 때요. 삼성전자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쭉 꾸준히 올라가면서요. 결국 다시 뭐 100만 원 넘고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삼성전자는 여튼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요. 반드시 주목하고 챙겨주셔야 할 주식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은행과 증권주에 대한 생각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 은행주는요, CD 금리의 무슨 그 담합 여부에 대해서 지금 정부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금융감독기관에서는 뭐 문제가 없는 듯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 시청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진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정책적인 불안감이 계속 살아있다는 거 언제까지 선거 대선까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종 수수료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지난번에 나왔던 이제 금리나 그리고 지금 전망은 금리의 추가적 인하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연말까지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은행이 좋아질 그 어떤 영업 환경이 좋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